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이 6.25 70주년입니다. 70년 전에 오늘의 비극, 정말 오늘 대한민국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 오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기억함에 따라서 오늘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반면교사하며 각오를 다지는 이러한 날이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6.25의 70년 전의 비극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기억하며 그 반면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국심을 이 국가에 바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6.25 남침 70주년 맞는 날입니다. 김일성 집단, 소련과 합쳐서 소련과 모의해서 스탈린과 기습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한국군, 경찰 합쳐서 63만여 명, 유엔군 15만여 명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 때문에 남침한 북계군하고 북한 괴뢰군하고 소련군 때문에 또 중공군 가세한 중공군의 인해전술 때문에 15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뭐 민간인 희생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수많은 전란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이 6.25는 김일성이가 일으킨,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소련과 더불어서 일으킨 이 6.25 남침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그 당시는 같은 민족이었죠.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전 국토를 피로 물들이면서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그 다리는 지금 보다시피 김정은, 그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북한 지도부를 보면, 북한 공산당을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저께까지 하하하하 웃었다가 오늘 총뿌리를 갖다가 목에다 대는 그들, 이번에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한테 얼마나 우리 대통령이 당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당했다는 것은, 국가원수가 당했다는 것은 이 정치적인 내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국가원수가 외적에게 당했다는 것은, 북한은 분명히 외적입니다. 주적입니다. 내적이 아니고 외적입니다. 이 외적들이 국가원수를 모욕하거나 국가원수를 때리거나 증오하거나 이럴 때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후벼 파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죠. 그런 김여정이가 또 금방 그의 오빠인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또 전쟁은 안 한다, 또 그렇게 갖고 놉니다. 손바닥에 대한민국을 놓고 갖고 노는 이러한 부분들, 왜 이렇게 됐는가? 자, 70주년을 맞이하여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명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전쟁이 끝난 1953년 13억 달러였던 우리 GDP가 작년에 1조 6천억 달러, 10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그 건국 이념, 또 나라를 6.25 때 지킨 전 미국을 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안전보장하게 하고 우리를 키우게끔 한, 성장시킨 그 나라 함께 가고, 또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그 박 대통령이 산업화를 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1000배 이상을 늘어나게 한 이 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잘 쓰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1인당 소득도 67달러에서 선진국 기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가장 최빈국,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G7 초청장을 받는 위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압축성장을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가 이걸 일으킨, 이걸 갖다 동력으로 이렇게 전진시켜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힘, 또 자유의 힘을 일으키게 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올림픽을 이쪽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치한 전두환 대통령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분명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평가는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지금 그 전쟁에 참가한 분들이 90을 넘긴 분들입니다. 노병이 됐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서 오늘을 이루어낸 그 놀라운 성취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그 노병들을 잘 기억하며 이 6.25 70주년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는지 이 정부부터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칫했으면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도상에,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김일성 때문에, 김일성과 소련, 중공군 때문에, 중국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과거의 오늘을 잘 오늘에서 회상을 하고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김씨 왕조의 폭정 아래서 자유도 인권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은 우리의 같은 민족이지만 저들의 정권인 공산당들은 우리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을 도구로 삼고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야욕에 불붙어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김씨왕조 폭정 아래서 자유도 인권도 없이 살고 있을 그분들을, 그 인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그 포각 폭정 아래서 자유를 잃고 신화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그 불쌍한 우리의 인민들을 해방을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권과 같이 어깨를 겨눈다는 것은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은 좋지가 않다. 공산주의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절대 통용될 수 없다. 하나의 평행선이고 하나의 적과 우리의 주적일 뿐이다. 바로 그런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 5만 4천여 명이 이 땅에서 이유 없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오늘날 생존하고 번영한 나라에서 미군 떠나라고 미군 철수하고 외치는 시위대, 미 대사관 담을 넘는 저런 나쁜 사람들을 경찰이 막지 않습니다. 국토 90%가 적진의 손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낙동강 벨트로 해서 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국군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내몰려는, 또 국립묘지에 묻히게 하지도 않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반대로 이 6.25 전쟁 때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은 대통령께서 국군의 뿌리라는 놀라운 칭송까지 받았다는 이 역사적 아이러니, 또 6.25가 북한 책임이라는 20대가 44%에 불과하다는 바로 이 놀라운 이 상황은 이 정권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가치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제 다시 이 6.25를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깊은 이 6.25의 비극, 이걸 갖다가 우리 오판과 방심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우리 군 수뇌부는 이제 평안이 뭐니 하는 그런, 아마 그런 것은 환상이었고 될 수도 없고 되어질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을 겁니다. 평화의 군이요? 군이 평화로운, 세상에 평화의 군이 어디 있습니까? 무장이 강하고 무력이 강할 때 상대방이 넘보지 못하는 법, 그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탄두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한반도 전역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또 실험을 하고 있지만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런 협박, 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 3대 한미 연합훈련까지 모두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휴전선 일대 적의 동태를 감시하던 정청비엘도 금지시켰습니다. 김정은과 벌인 몇 차례 쇼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일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지키는 신문이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정상적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70년 전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만반의 군의 완전한 무장을 하고 안보를 갖다 튼튼히 하는 소위 자강불식, 쉬지 않으면 스스로 강해진다는 그런 정신으로, 또 유비무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비무한, 올 수 있는 단 한 번의 그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바로 이런 점을 오늘 6.25 70주년에 앞서서 저희 양영태 TV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은 신문 사설에도 대부분들이 70주년을 맞이한 이 6.25에 대해서 상기하자, 6.25 이런 개념으로 전부 다 썼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70년 전 비극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주 감동 깊은 사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순덕 칼럼은 6.25 70주년, 이번엔 볼턴이 이 나라를 구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김순덕 대기자입니다. 여성이지만 대기자로서 아마 가장 솔직하고 가장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칼럼을 쓰는 그 언론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번엔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 이걸 썼습니다. 네. 오늘 6.25 70주년 맞았습니다. 참 비통한 그 6.25 남침, 소련 스탈린과 김일성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그 과거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시체로 전부 다 변한 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게 사실이었다는 얘기, 사진들이 요즘 막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이었죠. 그리고 북한 이승만 대통령이 SOS를 쳐서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미국군의 젊은이가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딱선이 없는 자들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반미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또 반미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을, 아니 반미를 했으면은 김일성 대학에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북경 베이징 대학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그 두 대학 정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은 미국에다 보내죠? 반미주의자들, 자녀들을. 그 가족들은 미국에서 살고 자기는 반미하고. 반미가 직업입니까? 한미동맹 혈맹 70년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를
살려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맞게 해준 이 나라 6.25의 70주년에서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또 산업화를 시키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올림픽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끌어들여서 이 모든 나라가 잘 되게끔 한 이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